저기 상담실을 다 쳐서 여기 네. 안내드릴게요. 네. 이쪽에 앉으시면 되시고요. 네네. 저기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뭘 드릴까요? 예, 아무거나 좀. 아이스크림 드셔야죠. 아니, 커피. 네, 몇 살? 예. 예, 예. 네, 약을. 아니요, 아니요. 근데. 아니 주세요. 약을 너무 많이 씁니다, 약을. 이거는 좀 닦겠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쪽에서 지금 약들이 너무 많이 날아오고 있어요. 네. 이 동두천,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들어왔어요. 여기 선생님이, 예, 여성 선생님이 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들어오게 됐어요. 아니, 근데 약을 너무 많이 맞고 있습니다. 제가 뭐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면은 양해를 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하실 대화가 있으시면 빨리 하시죠. 제가 좀, 예. 차 준비하느라고요? 아니 뭐 한 분만 하시면 되지. 세 분이 붙어가지고 무슨. 고맙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몇 개월이나 되신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신지. 이거 알리고 다니죠? 네? 이거 내리고 뭐 커피를 마셔야 되니까. 박재원님이라고. 예. 제 어이예요, 아이예요? 조남이? 아이예요, 아이. 아이.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지금 제가 저기 74년생으로 돼 있어요. 저기 아. 저기 주민등록상으로. 아, 네네. 네. 고양시 거주하신다고 하셨고. 네네. 6개월 되셨다고요? 어떤 게요? 이걸 알린 지가? 지금 이걸 알린 지는 유튜브로 알린 지는 거의 지금 3년째 돼 가고 있고요. 3년째. 예, 이것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치료, 심리치료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게 한 6개월 됐죠. 외부치료, 심리치료? 예. 어떤 게 외부치료, 심리치료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살 뭐 법안에 정신건강복지 법안에요.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협조하라고 돼 있잖아요. 예. F코드를 매기는 국민들한테 F코드를 매기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매기냐면은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우울증 전조 증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성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도 전조 증상이다. 그 다음에 우울증 상담, 네. 그 텔레비나 그 유튜브에 보면 상담 전화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우울증 상담이나 자살 상담만 해도 네. 우울증 전조 증상이다. 그 다음에 암이 걸려도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법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 법안에 나와 있는 걸. 그런 분들을 이거는 미리 치료하는데 5년 전부터 빨리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타에게 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과 범죄들이 만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이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 정확하게 어디서 공부하셨나봐요, 진짜. 아, 이게 엄청난. 2017년도 맞아요. 네, 이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다가 테러 방지법을 이 사람들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 2017년도에 테러 방지법이 같이 발의가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자타에게 옛날에는 IS 같은 나라를 테러범으로 규정을 했는데 9.11 테러 이후로 자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 자살을 하거나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을 테러범으로 규정을 할 수 있게 법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예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시위 때 시위하는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면은 테러범으로 규정을 하겠다라고 아무나 규정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테러 방지법하고 같이 적용이 돼서 우울증 환자는 미리 우울증이 진행되기 전에 5년 전에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F코드를 개인의 허락 없이 동의 없이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은 협조를 해가지고 개인이 뭐 상담을 하거나 아까 의사들한테 상담을 하거나
저기 수면제 처방을 받거나 그런 그 자료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넘겨주라고 돼 있어요. 시청, 구청, 경찰, 법원, 혹시 언론까지도. 지금 뭐 녹음하시거나 예. 녹화는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제 얼굴만 찍을게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너무 많은 테러를 받고 있고, 좀 뭐 많이 위험한 이런 지금 이게 테러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평소에도 그런 테러라는 뭐 그런 메시지나 이런 거를 뭐 따로 뭐 받으시거나 그러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메시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지금 일단 이 지금 이렇게 해서 좀 마저 이제 아까 질문하신 거 설명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심리 치료라고 해가지고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수십 명 수백 명이 둘러싸고 째려봐라 기침해라 뭐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민 저기 시청, 구청, 경찰, 법원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전국에 어린이집, 노인회, 그 다음에 기업들, 그 다음에 동네 약국, 마트부터 할 거 없이 전부 MOU를 맺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비밀 업무 협약을 맺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기 국민 2천만 명 이상에게 자살 방지원, 게이트키퍼원, 마음이 응대원 등으로 모집을 해서 우리 사회에서 우울증 환자들, 조현병 환자들, 공황장애 환자들을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 사회에 해를 끼치기 전에. 그래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비밀로 하라고 해서 수료증을 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그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촘촘하게 하고 있는데 모르신다라는 건 난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살 방지원들을 이용해서 외부 치료기라고 해서 핸드폰, 가방, 차량에 보이지 않게 미세 발사체를 숨겨가지고 치료라고 해서 약을 쏘는데, 그 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불산이라는 화학 무기예요. 일본 아베가 4년 전에 발표했죠. 한국이 불산을 수입하는 이유는 VX와 살인가스 등 화학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고요. 지구상의 이 수증기 형태를 보이지 않고 차량이나 벽을 뚫고 사람 피부를 통해서 그 약성분을 흡수시키는 물질은 지구상의 불산이라는 화학 무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웁니다. 화학 무기는 보이지 않아서 가장 잔악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살상을 할 수 있는 무기여서 그 처벌은 사형이라고 중학교 때 배우죠. 그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근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그거를 국민들한테 치료제라고 나눠줬고, 그게 외부 치료기라는 거 자체가 불산이라는 거고요. 거기다가 조현병 치료제라고 해서 마약 LSD하고 펜타닐을 사용하고 있어요. 치료제는 아니고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약 LSD하고 펜타닐은 마약 성분으로 환청 환각을 일으키고 불안과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마약인 거는 누구나 아는데 왜 이거를 치료제라고 사용을 하고 있냐. 더 조현병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고통을 줘서 둘러싸고 괴롭히고 째려보고 기침하고 24시간 괴롭히고, 경찰들도 긴급대응팀으로 구성을 해서 같이 그 뒤치다거리를 해주고, 네? 경찰들도 오면 전부 다 같이 약을 쏘고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고 아니 못 들은 척하고 괴롭힙니다. 그 수년간 신고를 해도 어떠한 테러를 집에 쳐들어와서 다 만지고 약 바르고 도망가고 온갖 만행을 다 해도 신고를 해도 받아주지조차 않고, 그런 걸 호소를 하면 사람들이 저를 둘러쌉니다. 선생님, 근데 오늘 식사는 좀 하셨어요? 이렇게 힘든. 예, 먹었습니다. 아까. 좀 드세요. 드시고 예. 물 좀 더 필요하시면 더 드릴게요. 아이스크림도 좀 하나 드세요. 네. 오늘 너무 더운데 이러다가 쓰러지실까봐 저희가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건 뭐 고마운데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까 뭐 냉면도 먹고 차 안에 에어컨이 시원하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선생님 뭐 어려움은 없으세요? 마음 뭐 힘든 그런 건 없으세요? 전혀 그런 거. 주무시고 이러시는 거는 지금 일산에서 주무시다가 최근에 올라오신 건가요? 저 전국을 다니면서 이 일을 이제 알리고 있죠. 집을 그럼 고향에 있는 그 고향시에서 언제 떠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나가시는지? 오래됐어요. 언제 나오셨어요? 올해? 저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네. 이거를 법원, 언론, 뭐 경찰도 전부 협조하라고 법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아시다시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저기 형제복지원 같은 1인당 대상자에게 정부에서 돈을 받고 이 사회에 물론 좋은 일도 합니다. 좋은 일도 합니다만 형제복지원 같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30명과 500명을 때려 죽이고도 대통령 상을 받았죠. 예? 선생님이 언제 고향에서 떠나서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셨는지가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약 5년간 지금 일을 알리고 있어요. 집 고양시에서 떠나오신 지가 5년 아이고, 됐어요? 왜 떠나왔냐고 뭐 질문을 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최근에-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아, 이렇게 왔다 갔다 예. 하면서. 아이고, 뭘 어디, 내가 뭐 LA에서 왔습니까? 뭘 떠나옵니까? 여기서 뭐 1시간 거리인데. 전국을 떠도신다고 하셔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떠드는 게 아니고 다니면서 이 국민들이 법안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모두 협조하라고 해서 다 협조하고 이 전부 외면하고 이 고통 속에 조직 스토킹이다, 전파목이다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뭐에 당하는지도 모르고 수만 명이 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구하라, 설리, 박원순 정치인들, 연예인들, 거진 미투 정신건강 복지센터하고 MOU를 맺은 여성 단체를 이용해서 우주 환자는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자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30년 전, 20년 전 거짓 미투를 발설하게 해가지고 직무정지를 시키고 둘러싸고 화학무기를 쏴서 죽이고 그런 이제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당연히 알려야지. 목숨을 걸고 알려야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사람들은 뭐에 당하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에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 법안을 숨기고 자살 방지원들한테도 발설하지 말라고 그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잘 아셔요? 아 이거 5년 동안 이 만행을 당하고 수십 번을 저는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국회의사당까지 난입을 했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신 적이 있으셨었어요 예전에는? 한 번 모함을 당해서 네. 끌려갔었죠. 언제예요? 언제 그러셨어요? 5년 전, 5년이 전에? 넘었죠. 이 일 당하기 직전에. 5년 전에 좀 넘었는데. 예, 제가 예. 어디로 끌려가신 거예요? 어디? 그러니까 경찰들이 네, 경찰들이. 제가 그 용접사였어요. 화재가 나가지고 호기가 망가져가지고 그 화재 그 매어 맡으면 호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다녔는데 진단도 잘 안 나오잖아요. 이게 뭐 그 독가스가 이렇게 퍼진 거였으니까. 응? 그러는 입장이어서 너는 가족이 없어요. 아, 혼자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저기 집에서 이제 네. 비용이 다 떨어져서 차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5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지금 저기 차원에서 생활하시는 예, 거예요? 예. 차량은 바뀌었죠, 한번. 그러면서 이게 진단이 안 나오니까, 특별한 진단은 안 나오고, 이 독가스 그 연기에, 저기 몸에 흡수가 돼가지고, 뭐 여기저기 좀 안 좋은 거니까, 진단이 특별하게 안 나오는 바람에, 저기 10년 동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진단이 안 나오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혼자 모아둔 돈은 다 떨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이제, 방세가 이제 다 밀리니까, 나와서, 원래 가족이 없으신 걸까요? 예, 원래 없어요. 부모님은요? 돌아가셨죠, 두 분, 일찍. 이제 형제는 혼자고. 아, 혼자 예, 아무도 없군요. 예, 혼자 이제 예, 무녀동남.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도움이 좀 필요했는데, 경찰분들이 도와주겠다, 응? 도와주겠다 해서 따라와라 해서 갔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데려가더라고요.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데려가서, 처음에는 저도 여기가 행정기관인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고 뭐 도와준다니까 따라갔죠. 갔더니 뭐 사인 하나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은 데려다만 주고 가버린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예? 그래 놓고 나는 이제 뭐 도와준다라니까 정부에서 무슨 조금 도움이라도 줄려나 보다 하고 사인을 했는데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경찰분이 도움을 좀 힘드니까 도움을 좀 준다고 해서 왔는데 뭐 도와주시는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 된 거예요.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후로 몇 달 후부터 이 일이 이제 저한테 발생이 된 거예요. 혹시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정신과 병원에서? 한 번 있죠. 그래서 그게 왜 치료를 받게 됐냐면 좀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뒤로 둘러싸고 약을 뿌리고 사람들이 둘러싸고 그 짓을 해서 나는 그때는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짓인지 모르고 민간 사찰인 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언론이나 동네 이렇게 시의원이나 이렇게 알리러 다녔었어요. 관공서나. 그런데 이들이 다 막고 못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 이렇게 이걸 알려도 다 자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사진을 보면은 약테러를 당해서 발이 다 녹아내리고 피부가 다 타서 그때 5년 전에 그렇게 해서 차 안에서 죽기 직전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회의사당을 내가 난입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 독립 언론이 있으니까. 네. 그럼 이제 언론에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갔는데 1차로 거기 가서 이제 경찰서에 끌려갔죠.
근데 카메라도 왔고 그래서 이제 약을 너무 많이 줬는 거예요. 약을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지가 막 벌벌 떨릴 정도로 마약 LSD를 쏘는. 어디서 쏜다는 말? 예, 저쪽에서요. 네. 전 정확하게 손이 알아요. 보이지를 않아서. 아유, 보이지 않는다고 그 지금 정신 그 자꾸 실수하시네. 예. 국민 2천만 명에게 보이지 않는 화학무기를 손에 쥐어주고 모른다라고 자꾸 그러시면 사형이에요. 예? 엄청난 테러죠. 예? 그래서 그거를 언론에 알리고 경찰서에 이제 난입을 한 거니까 국회의사당은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그 사실을 얘기를 했더니 이래서 둘러싸고 약품 테러를 해서 오게 됐다 했더니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망상이다. 대한민국에서 당신이 뭔데 그렇게 둘러싸고 그러느냐, 망상이다. 그래서 내 생전 처음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킨 거예요. 언제? 그때 언제예요? 약 4년 정도 됐죠. 4년 전에 예, 어느 예. 병원에서?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찍새들이 오기 전에 언론에서 오기 전에 국회의사당을 난입을 한 사건이니까 알려지기 전에 빨리 빼돌려라고 해서 일요일날 은평구 정신병원 어딘가를 은평병원? 갔었는데 네. 거기 의사가 네. 내가 그 면역력이 낮아서 네. 그리고 발도 많이 녹아 있는 상태고 약품에 입원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가시라고 삼촌을 불러서 나가시라고, 별일 아니니까 사람 다친 것도 아니고 나가시라고 내보냈어요. 그날에 주말이었거든요. 일요일날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차에서 저는 지내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경찰 10명이 와가지고 다시 끌고서 화정병원이라는데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그 화정병원에 얼마나 입원하셨어요? 거기서 5개월간 있었어요. 4년 전에? 예. 그러니까는 그 언론에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내보냈던 거고, 예? 처음에 갔던데 정신병원에서는 내 발도 녹고 약품에 발도 녹고 그런 상태를 보고서 입원을 시킬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내보냈던 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끌고 가서 강제로 입원을 시킨 거죠. 근데 이제 그 화정병원에서도 둘러싸고 약품을 쏘고 그러는 게 망상이다라고 그래서 입원을 당한 거고, 삼촌한테 경찰서에서 삼촌한테 보호자로 불러가지고 저를 내보낸 거거든요. 예? 그 전날? 삼촌이 계세요? 예. 그런데 삼촌한테 그 다음날 왔어요. 와서 병원에 끌고 가는데 내가 얘기를 했죠. 삼촌한테 연락을 하게 해달라. 어제는 삼촌한테 보호자로 해서 나가라고 그러더니 왜 갑자기 와서 어딜 끌고 가는 거냐 그랬더니 당신은 삼촌이 없어. 망상이야. 이래서 망성병원 환자로 갇혔던 거고. 결혼하신 적은 없으시고? 예, 예. 그래서 한 달 후에 삼촌이 왔어요. 면회를. 너 어떻게 된 거냐. 경찰서 가도 너를 얘기를 안 해주고. 응? 몇 주가 지나서 병원에 있다고 해서 왔는데 면회를 안 시켜줘서 한 달 만에 너를 찾게 된 것이다. 그래서 면회를 하게 돼서 그 모든 게 이제 망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정이 돼서 나왔죠. 5개월 뒤에 나오셔서 어디서 지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또 차에서 지냈어요. 계속요? 예. 뭐 남한테 올해 10년. 이 금전적인 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지인들이나 삼촌도 좀 도움을 제가 받았고요. 뭐 사업을 조금 하는 게 있어서 큰 돈이 안 되니까 조금씩 그걸로 이제 제가 이제 뭐 기름값이랑 이런 거 하면서 지냈었죠. 제가 그 AI 구제 바이러스 100% 방역하는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창조경제타운에서 대통령 상을 받았어요. 2015년도에. 그 특허도 나고 그래서 그 사업을 그때 막 실시하고 있던 상황이라 큰 돈은 안 됐고 조금씩 돈이 뭐 몇십만 원씩이라도 좀 1,200이라도 좀 생겼었죠. 예. 창조경제타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한 달 동안 또 그 일을 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다시 국회의사당을 난입해서 그때는 이제 언론을 만났어요. 카메라 열대에서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 40대 국회의사당이라고 치면은.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때 두 번째로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 생애 처음으로 교도소에 9개월간 수감이 됐었죠. 네. 거기 국회의사당 가셔갖고 네. 두 번째는. 네. 그러니까 두 번 다. 그 얼마나 교도소에 가세요? 9개월이요. 그게 지금 이제 나온 지 한 3년 됐죠. 2년 좀 넘었죠. 그 후로 나와서
또 이 테러를 당해서 이걸 계속 알리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6개월 전에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걸 알게 되고, 전국적으로 이제 피해자들이 넘쳐나고, 유튜브로 알리고 있으니까 피해자들이 연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또 전국에 다니면서 이 자살방지원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리고 다니고 있어요. 요거 예. 가서 드시고 일단 이거 드시고 계셔. 예, 예. 일단 드시고 예. 좀 마음 좀 저기 요거 드시고 계셔. 뭐 저는 마음은 괜찮은데 약을 너무 많이 쏘니까, 아까 중요한 드셔. 얘기할 때는 약을 허벌나게 쏘. 와, 이거 잠깐만요.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